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1포인트, 0.04% 하락한 2092.6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0% 오른 658.3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었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월가에서는 2017년과 2018년 초 이 사상 최고치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강세장이 계속된다고 보는 측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틈에 안 올라갔던 그 상승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경기 침체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연준이 이달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 등 통화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더 이상 많이 오르기 어렵다라는 측은 그동안 시장을 받쳐왔던 통화 정책 한계가 왔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경기 지표가 9월 이후로 확연하게 다운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양측 모두 다 시장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장이 올라가면 우리 시장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또 미국장을 올려줄 수 있는 그 요인이 우리 시장을 상방 압력을 가해주는 요인과 동일한 만큼 계속해서 미국장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고박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몇 거래일째 계속 정강후약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요. 저 앞에는 좀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 이내 힘이 빠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지금 코스피 시장이나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게 지금 지수가 상승폭이 점점 저점도 올려주고 고점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 시장 보시면은 저점이 점점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고점 같은 경우는 돌파할까 말까지 고민 중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 봤을 때는 저점을 지금 올려주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고점도 지금 뭐 돌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라 했어요? 이 상승폭이 저점이 올려주고 있겠지만 상승폭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전의 상승폭 대비해서 뒤에 있는 상승폭이 실질적으로 앞에 비해 거의 절반 정도 줄었고요. 여기서 돌파한다고 하고 다시 눌렸다가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점점점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결국엔 뭐냐? 지금의 지수는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시장이지 실질적으로 올라갈 시장은 아니다.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쐐기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상승 쐐기형이란 뭐라 했습니까? 저점을 올려주고 실제 고점도 올려주지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빠지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호재 뜨다가 다시 악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종목 올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고 매번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바로 말하는 대로 움직이든 정책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오늘자에서 급등한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뭐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상승이죠. 10% 이상 급등이 나와주면 상승이 나와줬고요. 오늘자에서 SDN이라는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15% 이상 하루 만에 급등세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정책 관련주들 하루 만에 20%, 30%씩 급등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이제 다시 정책주가 진짜 움직이는구나. 시장이 흔들릴 게 아니라 중심은 보다 2020년 총선이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선과 대선에 유리할 수 있는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주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정책주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오늘 코스닥이요, 바이오 중심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바이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코스닥 150 지수가 1.75% 상승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비바이오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이오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 종목 사면 되죠. 그런가요? 네. 그러네요. 솔루션이 딱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IT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섹터의 지금 급등들이 연달아서 나와주고 있고 또한 지금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급등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그 선택을 하시는 기로에 조금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루에 2%, 3% 꾸준히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공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둘 다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일수록 무기가 여러 개 있어야 된다면서 좀 말씀드리겠고 적재적소에 조금 잘 써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 좀 뭐 기관이나 메이저 수급들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들은 일일비하지 않으시면서 스윙대로 보셨으면 좋겠고 추세대로 타고 가는 흐름들을 그대로 즐기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 새로운 재료가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20%, 30% 올라간 종목들이 최근 시장 들어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대로 가는 종목은 일일비하지 마시고 대신 매일매일 새로운 먹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적재적소에 공략을 하신다면 20%, 30% 급등이 나와준다는 거죠.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급등이 좀 많이 나와줬지만 그렇지 않고도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지속적인 랠리가 나와주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파동적인 부분 그런 자리에서 급하게 따라하지 마시고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신다면 분명히 또 큰 수익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오늘은 제가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다는 거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이월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4,58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재임 881일로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었던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관련된 종목입니다. 존재감이 커졌다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남선 알미늄도 오늘 6.28% 상승했고 HSD 엔진도 5.14%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좀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정책 관련된 종목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그 얘기 계속해서 강조, 반복해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죠? 그죠. 이제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시겠지만 정책 수혜주가 계속 상승이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책 수혜주가 어떻게 엮였냐. 테마파크 뭐 이것 때문에 올라갔느냐. 이제 날씨도 많이 풀리고 하니까 놀러 가냐. 그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일왕 즉위식이 있었고요. 일왕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왕이 없지만 일본에 아직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명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 힘이 있고 강력해요. 실질적으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뭐 능력이라든가 이 실제 권력이란 다 잃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님이 다녀오면서 실제 아베 총리와도 실제로 회담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과의 계속 교류가 진행이 되고 서로 간에 이게 바꿔나갈 것들은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대답을 얻고 원래 회담 기간보다도 거의 2배 이상 더 하는 정말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실제로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이슈에서 좀 더 낮은 자세로 하겠다라는 이슈가 밝혀지면서 정책 수혜주들이 지금 상황에서 상승이나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월드 보시면 오늘자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지율을 위한, 바로 2020년 총선을 위한 정책 수혜주들이 종목이 하나씩 20-30%씩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처음 급등한 거고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후속을 이어서 뜰 만한 정책들 수두룩하고요. 바닥에서 이제만 올라갈 종목들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종목 중에 가장 센 종목이 뭔지 이월드 상한가만큼이나 강한 종목이 뭔지 꼭 알아가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박사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시티젠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사실 장 초반도, 중반도, 후반 들어서도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2시 이후에 쏘아 올리면서 3,215원 이 상한가 부분까지 쭉 올라갔고요. 마감은 18.35% 급등하면서 2,93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10월 초에 갑자기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좀 내려앉는 모습 보여주다가 그다음에 다시 쏘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정말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약간 덕분이죠. 정말 맨날 알려주시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티젠이 오늘 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장중에 29%대 상승까지 좀 나와줬었는데 오늘 시티젠을 보면서 오늘 특징들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항상 그 큰 그림 안에서 종목이 움직이는 그림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시장의 트렌드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티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어요. 말씀드리죠. 굉장히 크게 과대 낙폭된 종목들이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림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최대 거래량이 저저번 주에 2주 전에 좀 나와주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좀 눌려주는 모습이 좀 나와줬다는 거죠. 근데 아마 이 구간에서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흔들리시고 많이 불안해하셨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봉을 보시면 더 그러한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일봉상 최대한 급등이 좀 나아졌다가 눌림목 자리가 크게 형성이 됐다는 거죠. 약 한 17%에서 20%까지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보시게 되면 조정받는 자리를 이러한 자리를 저희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자리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지금 바닥에서 한번 급등 나온 종목,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 나오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와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봉상 보시게 되도 쉽죠? 주봉상 N자형 파동,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봉상 지금 N자형 파동 그 거래량 자체도 N자형으로 지금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러한 종목들을 놓치지 않고 또는 내가 고점에 물렸다 하더라도 약간의 눌림목을 좀 버텨주신다면 아니면 없으신 분들 새롭게 공략을 들어가신다면 단기간에 뭐 20% 후반대 또 상한가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 좀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역별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사실은 월봉상 저항을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역별 구간에서 이제 정배열로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종목들 월봉상 이 20월선을 항상 매도가로 설정해 두시고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전에도 이 종목 6,800원대 하던 종목이 반등이 나와줬을 때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20월선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하락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20월선을 뚫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바닥에서부터 요번 달에만 50%가 넘게 상승이 좀 나와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정 수익을 지어놓고 가시는 그러한 매매 전략. 이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돌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월봉상 저항을 보시면서 매도가를 잡으시면 굉장히 조금 좋은 매도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거는 한 가지 좀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고박사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세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매수일은 10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7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7.99% 급등하면서 2,36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매수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줬는데 그 다음 날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슈퍼엠이요. 네. 또 제가 찾아봤죠. 정말 네. 멋있더라고요. 카이가 네. 너무 멋있고요. 또 겨울왕국 2가 나오는데 그게 수혜주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더 맞습니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네. 저번 주 목요일에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좀 질렀는데 다음 날 좀 수급이 받쳐주나 싶더니 또 음봉으로 밀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사실 재차 급등이 좀 나와줬었어요. 다음 날에도 급등이 나와주나 싶더니 다시 음봉으로 밀면서 아, 이 종목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을 만한 종목이었지만 큰 그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일일비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 주봉상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그 과대 낙폭을 했던 종목이 바닥에서 지금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주봉상 보면 일봉상은 뭐 양봉도 나오고 음봉도 나오고 뭐 10% 급등도 나왔다가 음봉도 밀었다가 했었는데 주봉상 흐름을 보니 이렇게 견고하게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월봉상 본다 하시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최대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종목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흔들리지 않고 가셔도 된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제가 소리를 좀 많이 질렀는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고 더 보셔도 된다. 이 종목 분명히 전고점을 뚫고 갈 수 있을 거다. 그런 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특히나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오늘 또 개인 투자 우리 개인분들 제외한 나머지 메이저 수급들이 싸그리 싹쓸이를 했다라고 조금 보여지거든요. 재차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고 보유하신 분들 조금 더 제가 기분 좋은 소식을 정해드리자면 오늘 시간에 또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래량도 100만 주 이상 좀 체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 내일 아마 시초가의 10% 이상의 갭을 떠서 아마 이 종목이 시작을 하면 어디서 사셨던지 간에 다 수익 구간이 10% 이상대 나오실 거다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그 확정 수익을 짓고 나서 나머지 수익은 더 즐기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 지금 너무나도 대단하세요.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DKT입니다. 매수일은 9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1,2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38.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6.64% 상승하면서 13,6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요, 차트가요. 네.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상단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더 갈 거다. 더 갈 거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는 사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네, 좀 네, 네. 느끼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눌림목을 주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제 나와주고 제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살 때는 잘 몰라요. 살 때는 이 종목을 사도 되나 싶을 정도의 느낌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바로 당장 가지 않아도 상관없다. 왜?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은 스타트 자체는 느리지만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승 랠리를 하기 전에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거고 바닥에서 지금 얼마 올라가지 않았지만 벌써 38%대 수익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과대 납폭된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올라간다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삼성에 관련된 종목이다. 대기업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첫 상한가 최대 거래량 이후에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재차 최대 거래량으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재차 급등이 나와준다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조정 구간에서는 약간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조정 구간에서 항상 선침해하는 습관, 그다음에 급등 이후에 추세를 타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홀딩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매가 수익률을 또 주시는 종목입니다. 매가 MD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일은 9월 2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7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59.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지난주에 올라갔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가져가도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또다시 쏘아 올렸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4,950원까지 뚝 올라갔고요. 월요일에도 네. 쭉 올라갔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60% 가까운 수익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네. 축하드려요. 아, 누구한테 아니. 축하드려야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죠? 운이 좀 좋았던 것 같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제가 그때 목표가를 약간 수정해드렸을 때 5,000원 부분까지는 네. 상승이 좀 나와주고 그때는 매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사실은 이게 상승하기 전에는 사실 잘 안 보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종목을 봤을 때 더 갈 수 있을까? 이 종목 사도 될까?라는 그 의미, 그 걱정이라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이 종목도 굉장히 크게 가드납했던 종목이 바닥에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처음 샀을 때는 약간 이 종목은 뭐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루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약 한 달 사이에 일전 종목들 38%대 또는 이제 59%대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는데 메가MD는 정부 정책 수혜주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 수혜주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이 역별에서 지금 정별로 추세를 좀 돌릴 때 그 정부라든지 대기업의 이슈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 하면 이런 종목들은 더 큰 추세를 타고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항상 급등이 나올 때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치셔도 되겠지만 항상 급등이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이제 추세를 다시 시작하려는 그런 초입 구간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또는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때 매수하시는 그 순간은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먼저 샀기 때문에 지루함만 조금 견뎌내신다면 한 달 사이에 30%, 40%, 또 50%, 60%그 이상의 수익들까지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좀 베이스로 깔아두시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갔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던 종목들이다. 대기업 또는 정부 정책 이슈가 재료가 노출되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이다. 주봉상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추세가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대 거래량 이후에 눌림목 자리를 항상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눌림목 자리 약간 지루할 수는 있었죠. 지루할 수는 있었지만 여기서 사신 분들이 진정한 승자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그러한 우리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찾고 또 공부하고 연습하시고 그리고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눈에 보이는 수익률만 해도 100%거든요. 네. 100% 수익률을 받아가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남아산업 한번 볼게요. 매수일은 10월 1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9,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긴 했어요. 5%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8,2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조금 아쉬워요. 다른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막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닥달하실 필요 없이 닥달. 네, 충분히 우상향세 볼 수 있으니까 그대로 어. 홀딩하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설정하시고 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아산업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아이비 투자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은 10월 2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6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터치를 했네요. 최고가 수익률 9.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빠졌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 우리가 매수했을 때 정말 그러니까 전략이 중요한가 봐요. 전략이 우리가 목표가가 1,260원인데 1,295원까지 쭉 쏘아 올리면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아이비 투자는 이제 목표가를 달성했기 네. 때문에 충분히 전략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찍으시는 게 좀 낫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꼭 시청하시면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미래차, 자동차 관련된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이제 사실상 지금 이 실제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에 미래차 1등 국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미래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자율주행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있었던 건 수소차였죠. 실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내에 실제 이 수소차의 비율에 대해서 33% 이상 넘어서면서 2030년까지 진행을 하겠다라 밝혔고요. 그러니까 10개 차 중에 3개는 수소차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에 대해서 이 시장을 넓히겠다라 밝혔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수소차를 많이 팔았던 나라도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뭐 입증을 다 끝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소차를 하면서 중요한 건 수소차 충전소인데 2030년까지 660기 거기에 더불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 2023년도까지 15,000기를 설치한다 말씀드렸고요. 서울시에만 3년 안에 수소차를 4,000대를 보급하겠다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모두 차를 수소차로 바꿨죠. 그러면서 지금 수소차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수소차 관련주를 가져왔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바로 수소차를 우리가 써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수소차를 써야만 하는가? 왜 수소차 정책을 계속 펼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다음 힌트에서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아까 방송 전에 저 눈 뭐 들어갔는지 봐달라 그랬잖아요. 네. 눈이 아파요, 지금. 네, 눈이 지금 여기요? 여기요? 네, 이제 제 미세먼지라 제 그러니까 눈, 미세먼지 눈이 오고 나서 눈이 아프다니까. 미세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는데 네.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이 앵커님처럼 눈이 따갑고 목이 좀 텁텁하고 그다음에 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맞아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우리 올 가을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떴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과 더불어서 전국적으로 충청도부터 전라도부터 이 영남 지방까지 전부 모든 지방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떴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평균 대비 5배 이상 미세먼지가 올라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사라졌습니다. 떴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서울만 사라진 거예요. 실제 지금 영남지방, 울산이나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바람이 실제 이 미세먼지가 작년 대비해서 1개월 빨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대략 뭐 11월, 12월쯤에 미세먼지가 막 넘어왔다면은 지금 10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추워질 때 미세먼지가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추워지면은 지금 강원도는 한파주의보가 떴거든요. 그럼 한파주의보 떴다는 건 뭐예요? 이젠 비가 안 내리고 눈이 내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눈이 내리면은 실제로 우리 미세먼지를 씻어낼 수도 없고요. 미세먼지가 더 악화되거나 미세먼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정책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소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 중에서도 하나가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차원, 미세먼지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실질적인 정책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한 달 작년보다 빨리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정책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는 마스크, 안약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수소차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소차 관련된 거 그리고 충전소를 계속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관련된 거 아닐까요?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네. 수소차 말씀하셨을 때 수소차가 안 좋은 공기를 빨아들여서. 빨아들여서 좋은 공기를 네. 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공기청정에 대한 네. 역할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미세먼지에 대한 눈 그런 아파요. 힌트까지 더불어 주신 것 같고 두 번째 힌트에서 이제 첫 황사다. 이제는 그 이슈가 받으면 정책적인 이슈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조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섹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뭐 공기청정에 대한 그 이슈가 있을 것 같고 뭐 안약도 아까 말씀하신 안약 관련된 종목들 또는 우리 다 다들 아시는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 거래량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줬고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모나리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모나리자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은 모나리자 이렇게 있고 바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종목일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최근 바닥에서 뭐 단기간에 뭐 약 70% 80% 급등을 내보인 종목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뭐 최대한 좀 거래량이 없죠. 매일매일 거래량이 없이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수급 자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와, 이 외국인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수급 이 모나리자를 지금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사고 있어요. 10월 달 들어와서 3거래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4거래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지금 이 모나리자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와줬을 때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을 시킬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지금 좀 좋죠.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에 지금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종목을 좀 더 보시자면 위닉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위닉스라는 종목도 뭐 사상 계속적으로 최대 실적을 내면서 또 공기청정 관련된 종목이죠. 공기청정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지금 대량 거래량을 들어서 상승을 시킨다는 거죠. 외국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은 지금 매집 이후에 약간의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물량은 아니고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지금 우리 메이저 수급들이 좀 뺏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실적도 받침이 되고 지속적으로 좋은 또 그 정책적인 그런 이슈까지도 살아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뭐 위닉스 아니면 모나리자 좀 메이저 수급들이 사랑하는 종목을 오늘 좀 들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공기청정기를 개발을 했다. 그러면 모나리자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사실상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혹시 그 앵커님은 미세먼지가 막 엄청 심해졌다. 정말 이게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 혹시 환기는 어떻게 시키시나요? 저 환기를 근데 저는 공기 환기하는 걸 좋아해서 팍팍 닫아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미세먼지가 많으면은 이게 환기가 안 되고 공기청정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맞아요. 창문을 열기도 뭐하고 그리고 또 안 열기도 뭐하고 좀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은 바로 공기청정도 시키면서 환기를 시키는 바로 환기청정기가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기청정기 된 시장이 국내에만 대략 7조 시장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과거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실제로 정책적인 뭔가를 본다면은 학교,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각각의 공기정화 시설을 다 설치를 해라. 올해 말까지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에 더불어서 이젠 공기청정뿐만이 아니라 환기까지 같이 시켜주는 환기청정기가 나와주겠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기청정기. 네, 환기청정기고요. 7조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20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었다면은 이번 연도에 다시 미세먼지 이슈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급등이나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이 바로 이러한 환기청정기 7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기청정기 저 갖고 싶네요. 이따가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어, 5G는 알겠는데 양자 컴퓨터가 뭘까요? 양자 컴퓨터를 먼저 말씀드릴 것보다도 네. 앞에 보셔야 되는 게 정부에서 네. 투자하고 네. 대기업에서 투자하고, 투자하고. 이 두 가지를 오. 지금 좀 묶어야 되는데 네. 이 원래 5G 관련된 그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들이 보안 관련된 보안이 이제 필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 아마 이 첫 번째 힌트를 보시면서 느끼셨던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매의 좀 방향성을 좀 정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뭐 정책이라든지 대기업의 뭐런 투자 소식이 접해져서 한 번에 20% 이상의 또 상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단타 매매하실 것인지를 좀 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들고 온 종목은 이미 한번 재료가 노출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부와 그리고 대기업에서 둘 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런 테마가 지금 단기간에 지금 급등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 와 있거든요. 아까 뭐 제가 DKT라든지 메가MD 같은 경우도 뭐 정부 정책,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좀 투자한다라고 이슈가 나와줬을 때 한 1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 다 40% 올라간 거고 50% 올라간 거거든요. 만약에 첫 급등을 수익을 보시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뭐 6개월 또는 뭐 1년 이상의 조정을 좀 조금 지루하게 좀 보유하고 계시지만 첫 급등 이후에 그 눌림목 자리에서 골격을 하신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제가 오늘 그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급등을 조금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을 오늘 첫 번째 그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 이 두 가지 지금 이슈가 다 살아있고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내일 시장이라든지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언론 힌트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양자 암호. 그게 뭐예요? 이게 5G 시대 양자암호 하면은 네. 이게 현존하는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뭐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이슈가 나와줬을 때, 또 급등이 같이 동반 급등이 나와주는 게 바로 이 보안된 관련된 주. 뭐 사물 인터넷이다. 같이 동반 이슈가 급등이 나와주는 게 보안 관련된 종목들. 근데 최근에 이거를 지금 그 국내에서 먼저 표준화를 시키고 세계 표준화를 우리나라에서 먼저 선점을 하겠다 이런 또 계획을 또 발표를 했고 또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동 3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지금 표준화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나와주고 있고 사실은 우리 평창 올림픽 때부터 해가지고 5G 그 이슈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추가 급등이 나와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눌렸다가 재차 지금 상승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벌써 2년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기지국이 설치가 되고 있고 저희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도 지금 5G 기지가 계속적으로 좀 설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가장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 이슈 바로 이 보안 관련된 이게 바로 양자암호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해킹이 불가능하고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정도까지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슈고 표준화를 시키겠다.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표준화를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키겠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표준화 시키면 세계를 먼저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해서 이슈를 해서 그러면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을 또 수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세계 최초가 그래서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먼저 하고 있고 회의까지 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지금 이슈가 나와줬을 때는 급등이 안 나와주다가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기업에서도 지금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또 회사에 또 650억이라는
규모의 돈을 또 투자를 했거든요.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 모멘텀 이슈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눌림목 자리에 있는 매수 맥점에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암호와 관련된 표준화를 시동을 걸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수혜를 입나 봐요. 어떤 걸까요? 보안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양자암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양자암호에 대한 해독기가 필요하거든요. 해독기. 네, 그 아. 해독기를 만드는 기업이 네.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저점에서 좀 급등세가 나와주고 난 다음부터 지금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매물대를 모두 뚫은 상태에서 간다 그러면 뭐 정고점까지도 해볼 만한 상태가 드림 시큐리티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양자암호 관련주 중에서도 최근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죠. 바로 우리넷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넷이라는 기업은 전고점 라인대를 모두 뚫은 상태에서 이제 지금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암호 컴퓨팅 관련주의 대장주가 아마 우리넷이고 우리넷과 드림 시큐리티가 그 수혜주로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딱 제가 질문 드려보면 네. 월봉상 눌리게 되면은 눌림목 자리가 한 달이겠죠. 그렇죠. 근데 주봉상 눌리면 일주일이겠죠. 네. 일봉상 눌리면 하루겠죠. 네. 이제 급등할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 종목은 아. 굉장히 빠르게 오. 눌렸고 일봉상 지금 바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바로 그 최근에 그 급등이 수거래일 안쪽으로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고점을 뚫었고 최대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최대 거래량 발생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 어떻게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를 다시 한번 이 메가MD라는 종목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에서 거의 최대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던 종목이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하자는 거죠. 거래량도 같이 눌려주고 종목도 같이 눌려주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최대 거래량이 더 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그런 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준다는 거죠. 이런 종목, 눌림목 자리에 있는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일단은 드림 시큐리티 보이고요. 마르스 전문가님께 오텍, 고박사님께 우리넷 와 있습니다. 우리넷 또 보이고요. 마르스 전문가님께 하츠 보이고요. 우리넷, 우리로예요. 라면서 눈웃음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멋진 고박사님 아프신 것 같지 않게 멋지세요. 라면서 항상 응원합니다. 하트 뿅뿅. 우리로 아닌가요? 라면서 메시지도 보내주셨고 일단은 그 아래로는 마르스 전문가님께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츠, 위닉스, 그다음에 하츠 올인요 라고 보내주셨고 오늘도 더 멋진 고박사님 수익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영차 하면서 하트도 뿅뿅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파세코도 보이고 위닉스도 보이고요. 마르스 전문가님 멋지다고 핸섬가이라고 또 메시지도 와 있네요.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인들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하츠가 정답이었습니다. 또 미세먼지 하면 또 하츠가 떠오르곤 하는데요. 저 눈 아파요. 빨리 알려주세요. 네, 이제 환기청정기를 만드는 하추고요. 네. 실제로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 나오는 구간이고 이번에 주의보가 뜨다 보니까 충분히 뭐 중기로보다도 나쁘지가 않은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매수는 시초가 이해합니다. 음봉이 나오면 매수를 하셔라. 항상 말씀드리고요. 이 목표가 라인 때는 지금 구간에서 상단에 대략 8,600원 구간,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충분히 그 최고점 라인 때까지 한번 노려봐도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지금 구간에서 7,500원입니다. 최대한 짧게 잡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는 지금 내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겨울부터 봄까지 오는 게 미세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는 대응으로 가져가신 게 좀 더 큰 도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하츠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8,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 또 대세 중에 대세시잖아요. 요즘 수익률이 빵빵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그 종목 더욱더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네. 공개를 해드릴 텐데 요즘에 뭐 찍었다 하면 요즘에 그 단타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단타를 그 매매 수익 내기 참 그 좋은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은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는 둘 다 놓치시면 안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한 종목에 모든 투자금을 다 쏠 수 없습니다. 추세에 날아가는 종목, 네,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지만 단타 매매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쉬셔도 되겠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 먹을거리가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지금 뭐 아까 그 문자 오신 거 봤는데 그때 정답은 사실 없어서 좀 없어요. 아쉽긴 아쉬웠지만 네.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알고 계신다는 그거에 굉장히 조금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지금 공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뭐 이 종목만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사는 거는 천지 그 뭐 거의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 맥점에 지금 공략을 하신다면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다 좀 말씀드리겠고 과거에 어떻게 매매를 하셨던지 간에 과거에 제가 뭐 어떤 수익을 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시장이 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또 이러한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1개월 전에 제가 들고 왔던 뭐 그 메가현드라든 뭐 DKT 이런 종목들 뭐 최근에 저번 주에 들고 왔던 SRM 디자인 완전 다른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매달 또 매일 또 바뀌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DKT 사야 될까 메가현드 사야 될까 이게 아니라 이제는 또 앞으로 올라갈 종목 또 지금 시장, 또 10월 말의 시장도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는 또 이러한 종목들을 사서 이렇게 또 하루하루 빠르게 수익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까지도 오늘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어떻게 고박사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까지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뭐 구경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이미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미 뭐 300%, 400%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매수 절대 하지 마라 말씀드리고요. 지금 찍을 종보다 정책 수혜주다. 연말 다 돼갑니다. 계획 발표해야 돼요. 내년 준비해야 됩니다. 정책 수혜주에 집중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항상 그 우리 개인 투자분들 물리시는 자리가 급등 나오는 뭐 20%대 뭐 후반에서 물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항상 눌림목절에서 뭐 하루 이틀 기다리더라도 선침해하는 그 습관이 아마 우리 주식하시는 그 인생을 많이 바꿔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지 말라라 말씀드리겠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항상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올라가는 자리 그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뭐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재차 상승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략이 어디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잠시 후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참여를 해드릴 텐데 항상 이제 늦은 시간에 오신 분들 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을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주식도 종목도 종목이지만 항상 그러한 것들,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더 성공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또 비법이다라고, 주식시장에 왕도는 없지만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선 그런 경험을 통한 비법 정도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종목도 종목이지만 그런 내용들 말씀들 들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고박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